나는 중학교 시절 정말 조용히 지나가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날도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던 길,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우리 동네에 도착했다. 우리 집은 꽤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고 마을의 거의 모든 집들은 나른한 회색빛과 낡은 붉은 비와로 덮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 집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래된 가옥,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큰아버지와 부모님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대화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대충 인사를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방문을 닫는 데는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 집에서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잠시 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게 되었고 나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 숙제를 끝내고 TV를 보다가 낮잠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순간 1층의 거실 쪽에서 무언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였다. 하지만 몇 분 후 이번엔 분명히 사람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특히 도와줘 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명확히 들렸다. 처음엔 TV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TV는 이미 꺼놓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서서히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혹시 도둑이나 불청객이 들어온 걸까? 그렇지만 무슨 용기에서였는지 나는 뭔가에 홀린 듯 신발을 신고 1층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1층은 공포영화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갑작스럽게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은 어두웠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소리는 지하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우리 집 지하실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고 가족들은 위험 때문에 항상 잠가두곤 했지만 그날따라 지하실 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 앞에서 나는 잠깐 멈칫했다. 그 속에서는 확실히 누군가 도와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렸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핸드폰 불빛을 켜고 경계하며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물건들,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호 속으로 스며들었다. 불빛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가자 한 구석에서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소리는 바로 그 상자 안에서 나고 있었다. 손을 뻗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었다. 뭔가에게 이끌리듯 나는 플레이어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테이프는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며 무언가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기 시작했다. 도와줘. 이 음성은 분명히 오래된 녹음이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생생했다. 나는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어느새 내 주변의 공기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지하실의 벽들은 일그러져 보였고 바닥은 점점 침몰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 나의 팔을 잡아채는 느낌이 들었다. 놀라서 돌아보니 잘못 본 것일까? 내 앞에는 투명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느껴졌던 묘한 시선의 주인인 듯했다. 그 존재는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하고 있었다. 순간적인 공포에 질린 나는 재빨리 지하실을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오르며 집 밖으로 나갔다. 숨이 차는 것을 억누르면서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환상일까? 아니면 정말 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지하실을 완전히 봉인해버렸다. 부모님께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냥 곰팡이에서 비롯된 환각이라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고 나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밤이 되면 나는 그 저주받은 지하실에서 나는 도와줘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나를 부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며 자취를 시작한 첫 해의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고 반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괜찮아 보이는 원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방으로 이사 오기 전 이전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매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운이 좋아 좋은 방을 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학교도 가까웠고 방도 아늑해서 공부나 친구들과의 모임들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저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불길한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배가 고파 간단히 요리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요리를 할 실력도 없어서 인스턴트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려두고 잠시 방으로 향했습니다. 대충 몇 분이 지나 물이 끓어갈 즈음에 부엌으로 돌아갔는데 냄비 안에 물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오래 보낸 적이 없었기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저 물을 다시 채우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방 안에서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벽 쪽에서 오는 싸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넘겼지만 느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귀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낯선 여자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꼭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전등이 깜박이거나 갑자기 TV가 켜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날 밤 저의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는 제 방에 찾아왔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같이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친구가 갑자기 잠에서 깨더니 방 안을 돌아보며 무엇인가를 찾듯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지만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 누가 있어? 라고 말한 순간 방 안에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못 봤다며 사과했고 저는 도저히 그 방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도배지에 미세한 구멍들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들로 인해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 방이 왜 비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전 집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중 몇 장에는 분명 제가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보이는 형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종종 그 집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소름이 돋곤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밤에 잠에서 깨곤 하지만 그곳을 떠난 이후로는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방의 현재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다시 그 집을 찾을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 방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개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불리는 공포썰입니다. 고개 마을은 한국의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외지인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거의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을에서는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비명소리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산속에서 울리는 바람소리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소리는 밤마다 점점 더 가까워져 마을 한가운데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그의 행방이 묘연하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종 사건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한 사람씩 실종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실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같은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날을 두려워하며 해가 지기 전에 모두 자신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 도시 출신의 기자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는 이 기이한 사건이 시작된 시기가 마을의 오래된 전통 축제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이 시기에 마을에서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축제를 열었는데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언젠가부터 그 전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그 축제의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오래된 자료와 전통 문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은 한 낡은 서적에서 마을의 전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마을이 가뭄과 흉년에 시달리던 시절 산신령이 나타나 구해주었고 그 대가로 매년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사를 폐지한 후로 마을의 불운이 닥치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 사실을 마을 이장에게 알렸고 이장과 함께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전통 축제를 부활시키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만에 처음으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산신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해부터는 더 이상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산신령이 진노를 풀었다고 믿었고 그 후로 매년 정기적으로 축제를 열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기자는 자신의 기사를 통해 이 기이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고개 마을의 전설은 그렇게 인터넷상의 유명한 공포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진실을 궁금해했고 실제로 고개 마을을 찾는 이들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이 이야기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쉬어가는 곳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한 산속 깊은 곳에서 전설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